그러니까 그간의 법비들이 검찰을 중심으로 맹활약을 했는데 그랬었죠. 맞아요. 사실 제가 이제 법원이 뒤에 숨어 있는 게 늘 아쉬웠고 네. 그러니까 처음 개엄 초반부터 내가 조희대가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걸 다 드러내줘서 한편으로 반갑기도 한데 너무 심각해 지금 이게 해놓은 짓거리가 네. 이게 윤석열을 통해서 그걸 이뤘다고 생각하고 이제 난동을 부리다가 유감없이 다 보여주고 한 방에서 무슨 명현 현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약 먹고 나면 이렇게 쫙 올라오는 부드럽게 거. 올라가고. 네, 그거 잘 치료했을 때. 그렇죠. 네. 너무 다행스러운 게 이게 드러나는 게 얘들이 막판에 몰렸다고 생각하니까 다급해서 너무 유치하고 저질스럽게 해버리니까 이걸 식별하기가 너무 쉬워. 근데 궁금한 거는 과거에 진보 정권의 대통령들이 많았는데 왜 유독 이재명 대표에게는 금단 형상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해요. 노무현 대통령 때 한번 나타났죠. 일단 그때 이제 했던 유명한 말이 전효기 했던 다음에는 대학 나온 사람이 대통령 해야 된다라는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었죠. 그렇지. 그게. 예. 근데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실패하고 이것들이 역풍을 한번 맞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잠깐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고 그냥 선거를 통해서 지들이 계속 이겼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된 거고.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거는 얘네들이 볼 때는 걔들 기준으로 노무현보다 더 심각한 사람인 거야. 성장 과정이나 학벌이나.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은 상고 명문 상고라도 나온 저걸로 얘들이 뭐라도 이거 고등학교는 나왔네 이렇게라도 할 수 있었는데 이재명은 그것도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하시고. 그렇죠. 중학교 고등학교는 못 다녔으니까. 공장 다녔잖아, 공장. 그러니까 국회는 막 조롱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뭐든지 다 해도 되는데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없는 사법부는 비판해도 욕먹고 뭐 잘못했다고 얘기만 해도 완전 쓰레기 취급받아. 네. 이게 너무 견제장치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한 번도 판사가 잘못했을 때 제대로 처벌한 역사가 없잖아요. 처벌한 적도 없고 비판도 못했다니까. 네. 그러고 난리를 치니까. 얘기하면 뭐 최강 유튜브가 얘기하면 저 성격 나빠서 저래 맞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사법부 존중 안 한다고 그러고. 너무 과격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사실은 탄핵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도 사법부가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아무리 비판한들 야 재판에 대해서 너희가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무시하고 깔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일반적이에요. 재판은 어떤 재판이든 존중받아야 돼.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돼. 이런 논리예요.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미쳐 돌아가냐면 네. 대한민국이 이제 법치주의 국가인데 법에 근거해서 방송에서 논평하잖아.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나이브하다고. 그렇지. 나이브하다고 지금 법 얘기 좀 그만하라고. 세상 물정 모른다. 그 나이브라는 말이 물정 모르는 그런 뜻이거든요. 물정 모르는. 네. 이게 세상이 얼마나 미쳐 돌아간다는 방증입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딱 시작이 이제 그거예요. 야, 내라는 법에 있어서 일으킨 거야.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시민 작가님 말씀하셔서 참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는데 먼저 포문을 이 물꼬를 터주셔서 너무 반가웠는데 사실 민주당에 있을 때 이제 대법관 동의안이 계속 올라왔었잖아요. 그걸 다 통과시켜줬잖아 네. 민주당이. 뭐 저기 그 800원 판사 오석준 뭐 이런 분들 다 오석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내부에서 이거 확실하게 날려야 된다. 이런 사람들 시키면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사람 또 보낸다.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그때는 이제 무슨 논리가 있었냐면 그래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우리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원장인데 그 사람이 제청한 사람이니까 김명수를 어느 정도 그걸 힘을 실어줘야지. 여기서 김명수가 안 그래도 임기 막판인데 오석준까지 날리면 김명수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나간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얘 날리면 더 못된 애 데리고 온다. 네, 뭐 그러니까 어차피 윤석열은 안 받아줄 거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이제 유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괜히 그렇게 얘기했다가 나 나중에 혹시 저기 하면 어떻게 하는 생각들이 분명히 있고 있어요. 그래서 위축되어 있었던 거야. 분명히 있고 근데 그 말을 자기라고는 얘기를 안 하고 이재명 대표 핑계를 냈어요. 이재명 대표 재판도 많은데 불리하다. 굳이 사법부를 자극할 필요가 있냐. 그러면 제가
아니 그거하고 저거하고 상관없다. 그거 그러면 잘해준다고 그래서 쟤들이 봐줄 것이냐. 봐주고 그거 전혀 절대 그렇지 않다. 증명됐어 이번에. 네. 10명 다 그러니까요. 조이대 포함해서 10명 다 증명됐다. 했잖아. 근데 막 속이 터져 죽겠다네. 그러니까 저를 오히려 막 이렇게 뭐랄까 과격분자. 자제를 시켜. 너야말로 최강욱이 재판 많은데 진짜 네가 너무- 자꾸 그러면 너무 튀어. 너만 손해야. 내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너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면 아니 나 필요 없으니까 그냥 해도 안 먹혀 그게. 그 정도면 다행인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창호하고 조은현이 바둑 두고 있는데 왜 그따 또, 왜 5급짜리가 그따 또. 앉아가지고 초수를 저거를 저기다가 안 두고 이건데 그래? 싸움의 기술이 있느냐. 저는 이제 이 사법 관료 집단이 법원 관료 집단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이는 징후가 벌써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민주당이 법원 행정처장을 불러다 놓고 너 6만 페이지 다 읽었어? 12명이 다 읽었어? 이렇게 차분하게 물어보니까 네. 다 읽었다고 했잖아요. 읽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읽었다고 했어. 형사기록 전자스캔으로 기록은 모두 보셨다라고 그렇게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 로그 기록 내놔봐 이렇게 아, 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국힘 같은 경우면 싸움을 해본 양아치 집단 같으면 내가 언제 그랬어?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원래. 내가 언제 봤다 그랬어? 내가 언제 스캔을 했다고 그랬지. 봤다고 일로 바꿨다고 그랬어. 내가 언제 봤다고 그랬어? 막 이렇게. 그게 싸움이거든. 그게 싸움이야.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바로 조선일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흘리는 얘기가 맨 처음에 나온 제목이 뭐였습니까? 상고는 원래 다 안 보고 하는 거다. 이렇게 했다가 그게 이제 그러면 안 봤다는 자백이잖아.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그렇지. 또 제목이 바뀌어요. 상고 심판 구조를 잘 모르고 정치적 공격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꿨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익명의 관계자로 숨어서 했잖아요. 네. 그게 이미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에 그렇게 했다는 실제로 이게 그런 걱정들을 하시잖아요. 조이대가 처음부터 이 날짜 다 헤아려 보고 6월 3일 전에 날릴 수 없을 것 같으면 왜 이걸 시작했겠냐. 맞아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불안론의 근거예요. 그렇습니다. 매우 전략적일 것이다. 조이대가 바보냐. 그렇지. 전략적으로 다 그게 법을 다 아는 애들인데. 바보야. 근데 바보야. 바보야? 그거를 바보가 아니라고 전제하니까 얘기가 자꾸 안 풀리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법을 개정해 가지고 자신들의 위상을 바꿔버릴 수 있다는 그렇지. 것도 상상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 항상 봐줬기 때문에 사법부의 일은. 상상한 적도 없었고 실제 그런 적도 없었고. 그렇지. 어. 조이대의 생각은 아까 말씀처럼 원래 항소심에서 유죄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 오면은 빨리 내가 정리해야지라고 하고 있다가 이게 안 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내가 나서서 내 손에 피를 묻혀야겠네. 여기까지는 생각한 것 같고 그리고 본인 생각할 때 내가 대법원장인데 그리고 전원합의체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 들어보니까 압도적으로 이제 이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생중계로 국민들한테 이재명은 이러이러하게 거짓말을 한 나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끝나는 데로 판이 확 뒤집힐 거라 생각했어요. 선거에 왜냐면-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렇지. 왜냐하면 내가 대법원장이니까. 아. 자기가 그 안에서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신용을 하거든. 그러니까 원래 윤석열이가 저 용산에 가서도 막무가내로 달린 게 지가 검찰총장 때 했던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먹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똑같아. 생각하는 수준이나 사고방식이나 아. 틀이 조이대도 그 안에서만 쭉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조이대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처음 국민들 앞에 가서 이걸 얘기를 하면 이건 흔들린다. 뭐 엎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지. 그런 어떤 무기의 면에서나 여론 지형의 면에서도 그런데 그 여론 지형은 조이대가 지금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조이대는 그러니까 이런 상상도 싸움을 못했겠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것 같네. 여론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들어보니 그리고 그러네. 또 하나 이 싸움에 이 사람들이 질 수밖에 없는 게 어쨌거나 소수거든요 지금 사법부가. 네. 그리고 갖고 있는 무기라고 하는 게 시간이 한정이 돼 있고 되게 촉박한 상황에서 되게 무리를 많이 써야 돼요. 그 지금. 형사소송법 무리수를 써야 때문에 되는데. 마음대로 싸울 수도 없어 자기들은. 그렇죠. 근데 무리수를 써야 되는데 얘들은 애초에 그 법안에서 움직이는 거라는 전제가 또 국민들 머릿속에 있어.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서 싸우면 일단 국민 지지는 절대 못 받아요. 그러면 내부 결속이라도 확실하게 해가지고 똘똘 뭉쳐서 네. 나 우리 조이대 건드리면 우리도 하는 거 다 해가지고 내가 다 죽일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네. 뭘로 죽일 건데. 그러니까 그나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법부라는 이 구성의 특징이 전에부터 유시민 선배님 그랬잖아요. 사법부라는 건 관념 속에만 있는 거고 개개 판사들이 그냥 있는 거다 별개로 다 군집으로. 네.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지금 나 조이대 때문에 판사 못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 결집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싸울 재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최욱 씨 질문이
대법관들은 독자적인 의견으로 9명. 한 거냐? 네. 저 고등법원 이재권이 왜 이러는 거냐? 네.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9명 중에서도 특히 그 두 분의 그 소수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는 보충 의견을 낸 5명이 있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 5명을 주목. 여기가 돌격대예요. 돌격대. 네. 진짜 5명이 돌격대인데 이게 이제 말 같지 않은 소리를 거기다 써놔가지고 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무슨 거기에 사실 써놨는데 불법 재판의 증거를 많이 자백해놨더라고 예, 보충 의견에.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 판결문의 특징이 굉장히 수준이 낮은 아주 저열한 판결문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보충 의견을 쓴 5명이 덕을 때려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일단 서경환, 이수견, 그다음에 박영재, 박영재. 와, 네. 박영재는 신숙희, 마용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마용주 왜 임명 안 했던 거야? 그동안에? 여기 지금 이수견 하나만 서울법대 내란과 출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4명은 다 서울법대 내란과고 서경환만 저보다 대학 선배고 나머지 3명 다 후배거든요. 근데 그래요? 마용주, 박영재, 신숙희는 어떤 사람이냐면 조이대 참모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가장 신복이 누구냐면 법원 행정처장이 아니라 법원 행정처 차장이야. 그래서 양승태 때도 법원 행정처 차장 임종원이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왜 법원 행정처 차장이 대법원장의 신복이냐? 굳은 일을 대법원장의 의중에 있는 굳은 일을 다 맡아서 하고 나중에 대법관 시켜주는 자리야 그게. 원래 옛날부터. 근데 그 박영재가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신숙희는 법원행정처의 실장 출신인데 여기다가 여성 몫으로 한 명씩을 둔 자리에 가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숙희 입장에서는 이 조이대가 은인이야 은인. 자기를 출세시켜준 은인이에요. 마용주는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이에요. 수석재판연구관이라는 건 뭐냐면 대법관들이 지금 봤다는 보고서의 최종 책임자가 수석재판연구관이에요. 수석재판연구관은 매일매일 대법원장한테 찾아가서 문안 드리고 보고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그러니까 박영재가 주심인 것도 제가 보기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제일 믿을 만한 놈을 주심으로 박아놓고 그리고 형식적인 주심이었잖아요. 얘는 기록도 보기 전에 전압으로 가버린 거잖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도 토를 안 달 사람을 해놓은 거야 지금. 이걸 만약에 주심을 이윤구 대법관이나 오경미 시켜놨으면 그럼 절대 뭐라고 못합니다. 하지? 이거 전압에서. 네. 그게 서부의 오경미 대법관이 거기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박영재 대법관이 네. 이제 그 네 명 중에 주심으로 된 하나로. 서부에 예. 오경미 대법관이 들어 있었거든. 그러니까 네. 서부에 보내놓으면 합의가 안 되고 네, 절대 안 돼요. 시간만 끌기 때문에 네. 거기를 제껴버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스쳐 지나와서 그렇죠. 전합으로 전원 합의체로 올라온 거예요. 와. 이제 다 이제 재구성이 사건이 다 재구성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너무 뻔히 보이고 근데 그렇게 사사로워 대한민국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 암세포라 관료라고 말을 하는 아, 게 처참하다. 우리가 기대하는 진짜 거는 참하다. 야 저 대법관이라고 하는 거는 판사는 저찌인데 대법관이 되면 저스티스라고 불러요. 우와. 호칭 자체가 달라져. 와. 영미법에서도.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이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들을 지혜의 9기둥이라고 그래요. 지혜로운 9기둥. 근데 이것들은 기둥이 아니고 그냥 쫄자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가장 쫄자들 3명을 내가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판사 출신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는 이제 그 이번에 문영배 재판관이 퇴임하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먼저 빨리 이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기다려줄 필요가 있었다. 네. 그리고 그걸 위해 설득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설득이 가능하고 토론이 가능한 이유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뭐가 있냐면 사람의 본능을 배제할 수 없어요.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재판소장이나 권한대행 시켜주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지. 예. 333으로 헌법재판소장 그러니까. 예. 333으로 되는 거고 헌법재판소장은 그냥 원오브 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극명한 차이가 헌법재판소 결정은 헌법재판소장이 8대1로 극단적인 소수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대법원에는 절대 불가능해. 내가 지난번에 한번 대법원장이 다 설명했잖아요. 대법관을 추천하잖아. 네. 제청하잖아.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을 제청해야지만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그러니까 국회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다 묻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딱 나서 가지고 아니 대법원장님이 하자는데 당신들 2명이서 지금 이러는 게 말이 안 돼. 우리가 딱 이렇게 하고 스크럼 짜는 아까 돌격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저는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둥 역할을 해달라는 기대가 전혀 의미가 없어지게 된 거고. 서울고법 형사합의 7부 이재건 부장판사는
대법관 지금 예비 후보 아니에요? 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막히게 생겼어.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요 이제 이재권 얘기를 드리자면 이재권은 왜? 마용주하고 저기 신숙희하고 대학 동기야. 근데 이 기수가 23기인데요. 23기가 이미 3명이 대법관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어려워 지금 기수에서 대법관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데 이재권이가 5월 2일 날 그냥 저질러 버린 거는 원래 이게 제주도 출신으로 되게 성실하고 말을 잘 듣는 착한 스타일이에요. 대부분의 판사들이 성실하고 말을 잘 듣는 착한 스타일. 이게 그 소위 말하는 언론에서 정통 법관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속으로 엄청난 지 자부심과 자존심을 숨기고 겉으로 굉장히 젠틀하고 굉장히 얌전하고 성실해 보이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재권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 이 조이대가 결행한 걸로 봐서 이게 법원에 누구도 이거는 대법원장이 그럴 만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대법원장이 독하게 맘먹고 저지른 거다라고 생각해 지금 다. 그러면 이재권은 그 전에 양승태 비서실에 있었던 비서실 판사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라는 위치가 얼마나 존귀하고 존엄한 것인지를 비서로서 본 친구야. 이재권은 몇 년 동안을.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결행을 했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보필을 해야지 나한테 문이 열린다라고 5월 1일까지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문이 닫혔어. 근데 지금 아니잖아. 어떡하냐 이제. 그럼 심각해지네. 지금 심각해진 거야. 그럼 머리가 복잡하게 점점 고민하겠지. 지금. 예. 지금 눈앞이 캄캄할 거야. 그렇지. 거기에다가 민주당은 12일까지 답변 내놓으라고 해놨잖아. 그럼 고민하지 않겠어요? 골치 아프네. 그렇지. 기일 그래서- 변경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민주당이 못 이기는 척하고 이재권이가 물러날 수 있는 미끼를 지금 몇 개 마련해두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분들 방송 나가는 수요일부터 이게 하나씩 투척이 될 거예요. 이제 그거만 보면 돼. 이게 던질 거야 하나씩. 그러니까 이제 향후에 지금 촉탁을 받은 집행관들의 움직임도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려고 해요. 일단 어떻게 하나? 빨간 나라의 사람들이 안 움직이거든. 근데 집행관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아 그럼 누구예요?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일 뿐이고 전직 법원 공무원이야. 그러니까 퇴직한 사람들이 집행관이 되는 거예요. 알바하는 거 알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될 필요도 없고 집행관이 또 임기가 정해져 가지고 평생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열심히 안 한다 그래서 무슨 조이대한테 특별히 불이익을 받을 만한 것도 없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서강대교 건너지 말라고 했던 조성현 대령의 역할을 할 수 있어 이 사람들이. 좀 소극적으로 대충 좀 이렇게 하면서 카페에서 커피도 한잔 하면서 밥도 먹으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송달 불능 보고서를 올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네. 그걸 쓸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 사람들이 여기 끼어가지고 자기들이 욕을 먹을 이유가 없거든 지금. 갑자기 자기들한테 원래 안 하던 그렇지. 짓을 자기들한테 하는 일이 아니야. 원래 원래. 우편으로 보내다가 마지막에 되도 안 하면 하는 건데 근데 갑자기 이게- 싸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맞아.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싸움이 붙을 때 저쪽에서 보면은 왜 권성동, 그 다음에 뭐 김재원, 뭐 박수영, 나경원 뭐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그 곽규택이 뭐 한동훈이 할 거 없이 그 김기현 막 너무나 뻔뻔한 표정으로 너무나 황당한 말을 해버리잖아요 그냥. 네. 어? 그럼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아니면 뭐 앞서 드린 말씀 것 같습니다 하고 아니면은 치워 그러고 가버리잖아. 어제 했던 말 다르고 오늘 했던 말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뻔뻔함이 있어야지 그나마라도 싸움을 해볼 수 있는 뭐라도 있는 건데 제가 이 사람들 안다 그랬잖아요. 이수겸만 빼고 개인적으로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앞에서 그냥 야 이 자식아 이렇게만 해도 얼굴 빨개져. 아 진짜요? 애들이야 진짜 이게 이재권, 마용주, 박영재, 신숙희 너무 화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얼굴 빨개지는 게? 아니 어떻게 아니. 대응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아, 아니 실제로 내가 애들 데리고 얌마 이렇게 해봤어 내가 애만 학교 다닐 때. 진짜요? 그렇다니까. 네, 여론이. 그래 지금 밤잠 못 잔다니까. 여론이 폭발하고 여론이 그냥 국민들 여론뿐만 아니라 판사들도 지금 그렇지. 엄청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자기들보다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라도 듣고 전략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조이대가 목적 달성을 하려면 그 주변에서 이걸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네. 아, 그쫙 네. 모여가지고 얘기해주고 전략 짜주고. 네, 조언해 줄 사람. 끼케야 그런 얘기 해줄 사람들 수준이 지금 뭐 얘기되고 있는 김앤장 변호사 뭐 이런 것들하고는 그건 쌈거리도 안 되고 예를 들면 뭐 김기현, 나경원, 권성동 이런 것들이 붙어야 돼요. 막 그렇고 지저분하게 싸우는 것들이. 근데 그거는 또 자기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해. 그 애들은 한계가. 그러니까 이게 자기 편이 없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한덕수와 김문수 단일화. 쉽지 않아요. 아, 요거 아주 꿀잼이거든요. 어떡해. 요거는 인생을 건 전투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수는 와. 자기가 시간이 자기 편이고. 그렇지. 그다음에 어쨌거나 선출된 후보라는 법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통을. 법통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덕수는 지금 그러니까 김문수를 믿을 수 있는 구석이 많잖아. 그렇지. 한덕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점괘밖에 없어요. 제가 없어. 보기에 점괘. 그래서 사무총장을 맨 먼저 바꾸려고 한 게 그러니까. 돈 챙기려고 한 건데 안 바꿔줘 버리잖아요. 바꿔줬잖아.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김문수 씨가 너무 좋고 황금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딱 그 당무 우선권을 김문수 씨가 얘기할 때 그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이 양반이 벌써부터 이제 야 나 김문수인데 너 관등선명 뭐야? 요걸 시작한 거야. 나 한덕수인데 야 나 후보인데 너 뭐야? 요걸 한 거거든 지금. 나 김문수인데하고 나 한덕수인데를 합치면 모덤수인데. 아 그러면 결국은 한덕수는 뭘 해볼 게 없네요. 김문수 그렇지. 따라다니고 따라다니서 사정하는 거밖에 없지. 계속 그럼 쫓아가야지. 한덕수랑 조이대랑 사정이 비슷하네. 사정이 좀 비슷하네. 한쪽에서는 통지서를 전달해야 되고 네? 출석 통지서를 전달을 해야 되고 한쪽에서는 지금 단일화 뭐 서명 문건을 전달을 해야 야 돼. 그래도 아이고. 조이대는 자기 돈은 안 쓰고 월급 받는 대법관 9명의 똘마니가 있잖아. 나라 돈으로 하잖아. 한덕수는 다 지 돈으로 해야 되는데. 아 한덕수가 더 상황이 안 좋지. 아, 지금 상황에서는 안 단일화 생각해봐요. 상황에서는. 김문수가 지금 국힘 안에 자기 세력이라도 강고하게 있으면 또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김문수도 굴러온 돌이잖아요. 아. 김문수가 명색이 자유통일당 초대 대표 출신입니다. 아스팔트 우파야. 주역이고, 예, 창당 주역이고 아. 자유통일당에는 자기 세력이 있을지 몰라도 국힘에는 별로 없는데 유일하게 내세우는 게 나 단일화 하겠다 네. 이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거기서 후보를 먹으려면 그 아이템을 자기가 취해서 보여줘야지 사람들한테 나 이거 할 거다. 그리고 선거 한두 번 해본 빠꾸미가 아니잖아. 한덕수는 완전 줬자고. 근데 김재원도 좀 안쓰럽더라고요. 지금 열심히 김문수 옆에 붙어가지고 막 자기가 행동대장도 하고 스피커도 하고 막 하던데. 거기 내년에 대구시장 하고 그거 노리고 싶잖아요. 노리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근데 김문수가 떨어지고 나면 나는 대구시장 노릴 것 같은데. 홍준표 모델 있잖아. 홍준표 모델. 야, 반전이다. 진짜. 탄핵 뒤에 대통령 후보 나왔다가 대구시장 가는. 와. 이미 그 코스가 있거든. 아 실제 있는 코스네. 그렇지. 그럼 김문수랑 김재원이 또 싸우고. 그때 명태균은 어디에 설 것인가? 그 명태균 씨는 이제 뭐 나중에 뭐 특검도 하고 하긴 해야 되겠지만 건진에 비하니까 좀 별게 아니더라고. 건진이 더 위인 것 같죠. 근데 이런 말하면 엄청 자존심 상해할 것 같은데. 아니 일단 건지는 관봉을 우리한테 보여줬고. 그러니까 관봉. 관봉이 거기 봉투잖아. 명태균 씨는 봉투에 명태균은 호바나 컨텐츠 호바나 컨텐츠 봉투였어요. 겨우. 네. 좀 사실 차이가 있더라고. 한 말씀만 보태자면 이게 결국은 아마 기를 잡지 못하고 항소심 판결 선고를 하지 못하고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저는 제일 높다고 보는데. 나도 그렇게 봐요. 예. 네. 그런 상황이 되고 대선에서 압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의 이 분노와 불안을 절대 잊지 마시라.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나고 나서 안 돼. 아이, 그래도 뭐 아이, 사법부가 또 그럼 이렇게 해서 안 하네. 절대 아닙니다. 예. 절대 아니야. 절대 그러지 마시고 예. 꼭 이 이름들 네. 잊지 않으셨으면 그리고 좋겠습니다. 추진하고 아유. 있는 모든 법안들은 다 통과시켜야 예, 되는 반드시 그건 해야 되고. 네. 그거 모든 법안의 이름에 조이대 법안이라고 쓰세요.